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60돌이 되는 쾌청한 아침입니다.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정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젊은이들이 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요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한 중앙일간지가 가장 선두적 입장에서 코로나 극복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파원을 보내서 현장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중앙일간지가 우리 어떤 백신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입각해서 최근에 청와대 관련 인사의 어떤 모순성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의 기사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출근길 마스크 벗었다. 이스라엘 382일 만이 자유라는 특파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일간지 최초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현장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한 기획 특파원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수칙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이지만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말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코로나19가 불붙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정확히 380일 만에 해제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1년여간의 긴 터널 끝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당시 초기 방역 대응 실패로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졌던 암울한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런 반전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접종 기준 전체 인구의 57.3%라고 그럽니다. 물론 1차 접종 비율은 61.7%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제 실외에서 아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신 접종 후 감염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률 50%를 넘어서면서 뚜렷한 감염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중순 하루 1만 명에 이르렀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급감했고 전체 검사자 수 대비 감염률은 0.3 내지
0.5%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73번째로 맞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15일에는 해변 등 주요 관광지에 수만 명이 인파가 몰려드는 그런 관광 특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 방역의 현주소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세계민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꿈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학교도 1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 전 학년에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은 탈마스크 정책의 영향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현지 특파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 자유스럽다며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세계에서 마스크 없이 다니는 유일한 나라,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변화는 앞에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23일부터 하늘길을 좀 더 활짝 열 계획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일단 백신 접종자만이 이스라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파원도 겨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당국이 까다로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시작된 탈마스크 정책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면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방역 책임자는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밀폐되고 붐비는 장소에 갈 때마다 반드시 쓰도록 한다며 인도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돼 우려되기는 하지만 어떤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탈마스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전국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수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11번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방접종률도 2~3% 정도 수준이고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노마스크 상황 연말이면 가능하다고 정부가 장담해 왔으나 현재의 급박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특히나 백신 확보의 어떤 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전혀 속단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예단을 하게 합니다. 경제도 관광도 다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앙일간지 사설은 최근에 청와대 인사에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그런 사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친정부 편향 발언과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이어온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는 김어준 씨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50여 차례 출연하며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2월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드셀 때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 교수는 또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까지도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백신 구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확보 늦은 정부 입장과 논리 그대로 그는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방역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전문적 조언을 해야 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 교수의 예측은 너무 많이 빗나갔다는 점에서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차 대유행 기간인 지난해 12월 21일 기 교수는 여러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감염 확산 속도 자체도 둔화됐다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방송에 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이후에 2주 이상 국내 확진자는 훨씬 늘어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방역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쩌면 기 교수와 같은 학자들의 말을 들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기획관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판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조언할 사람이 맡아야 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처럼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리거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노라고 했던 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역을 그동안 옹호만 해왔고 그의 예측도 빗나가기 일쑤였던 그런 인사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사설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어떤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인물을 앉히는 것이 너무나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중앙일간지는 이런 사설을 기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어떻든 백신 접종에 성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등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은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이념지향적인 그런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정부의 대처가 항상 미온적이었고 그럼으로써 이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 또한 전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은 어쩌면 이번 4월 7일 재보선 것처럼 내년 대선 전국까지 현재 이스라엘 수준 이상의 코로나 극복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정부 여당에 닥칠 어떤 정치적 파장도 전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최근에 외신 보도에 따른다면 상당한 수의 어떤 나라들은 이 백신 확보에 모든 어떤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그동안 K-방역 홍보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인사들이 어떤 전문적 판단을 믿고 이런 백신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알려진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백신 확보를 통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비과학적인 이런 분석하에서 어떤 이념적 어떤 방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올인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심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 기사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